어서오세요. 거북이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북입니다. 고북, 고북.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북튜버 중에서 1등 북튜버, 바로 겨울서점님의 책입니다. 책 이름은 바로 독서의 기쁨입니다. 저번에도 겨울서점님이 쓴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은 유튜브 혹은 북튜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오늘 소개해 드릴 책 독서의 기쁨은 겨울서점님이 생각하시는 책이나 독서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독서의 흥미를 북돋우고, 책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크게 공감하고, 혹시 독서 편식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 장르의 책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책의 내지, 책의 표지, 무게, 독서대, 작가, 책 고르는 법, 책의 장르, 책과의 만남, 독서 방법, 그리고 책에 관련된 상 등등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독서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일 공감되는 6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전자책을 읽자니 책 읽는 느낌이 안 나고,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자니 가방이 무거워서 어깨가 아픕니다. 무게라는 챕터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이런 일을 떠올리듯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고 말하면서 이 챕터는 시작합니다. 저도 외출하기 전에 항상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나갈까 하면서 책장 앞에서 책을 이렇게 훑어보죠. 가끔은 두께가 좀 있고 무거운 책을 들고 나가는데, 그럴 때면 항상 가방이 좀 무거워져서 어깨가 아파요. 하지만 또 책이 두껍고 무게가 조금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내용이 책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하철에 타서 책을 읽을 때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두꺼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대중교통에서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든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든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대 또한 목에 편리함을 주는 대신 그 반대로 무게의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가벼운 독서대도 있긴 하지만 저는 책을 올려놨을 때 딱 고정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독서대가 2.3kg고 이 조정하기가 굉장히 뻑뻑해요. 그만큼 어떤 책을 올려놓더라도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면 독서대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책의 정신성입니다. 정신성?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겨울서점님은 책이 가장 즐거운 유희활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알쓸신잡에서 출연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유희열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음악들을 듣다 보니까 그 새로 나오는 음악이나 만들어지는 음악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뭔가 신선하고 획기적인 노래를 만나기는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대로 김영하 작가와 유시민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둘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책에 대해서 말하는데 책은 읽어도 그 끝이 없고 내가 읽는 속도에 비해서 새로운 책이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독서는 전혀 질리지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겨울서점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을 온전히 즐기려면 독서 습관을 기르기까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허들을 넘고 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재미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많이 얻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모든 인생과 철학이 단 한 권의 책에 들어가 있고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철학을 배우는데 단 몇 시간이면 습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유의 활동은 책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책을 읽는 목적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목적은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로 경제, 비즈니스나 자기계발, 동기부여에 관련된 책을 자주 읽는데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필요로 했던 정보들, 알고 싶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어서 좀 더 좋은 미래로 바꿔놓고 싶어서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겨울서점님이 권하는 독서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듯이 즐기는 독서입니다. 걷는 독서란 책과 꼼꼼히 대화하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곱씹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밑줄 치면서 읽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내 인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숙고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반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책 한 권, 올해 500권 목표,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챕터, 한 페이지라도 매일매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화장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신발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보다 그 사람의 책장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책장을 보면 자기계발, 동기부여, 비즈니스, 경제의 서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좀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돈 버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구나, 뭔가 현재보다 좀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려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겨울서점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이 책장에 꽂힌 책과 생각이 닮아간다. 또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깊숙하게 제 마음을 찔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언제든 책에게 내 정신을 침범당해도 좋다는 인정이다. 한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의 세계와 똑같아진다는 말. 그러면서 책에 대한 소유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소유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살 때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변명거리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 같은 문장을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환경입니다. 겨울서점님이 책 읽기 좋은 장소로 꼽은 베스트 5. 5위는 침대, 4위는 미용실, 3위는 카페, 2위는 지하철, 1위는 책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독서 환경 베스트 3는 겨울서점님이 얘기했던 침대와 미용실은 뺐습니다. 저는 침대를 잘 때 빼고는 안 가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저는 대부분 커트만 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용실도 뺐고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3 중에 3위는 집 책상이고 2위는 지하철, 1위는 카페입니다. 겨울서점님은 1위가 집 책상이었는데 제가 3위에 둔 이유는 집에 있으면 독서가 많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계속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요.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쓱쓱 돌아보면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보다는 다른 해야 될 것들에 먼저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독서 환경 2위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서 책 읽는 거 처음에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서서 책을 읽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자리가 나서 앉은 다음에 책을 펴면 진짜 한 1분도 안 돼서 바로 잠에 드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쟤는 자려고 책을 읽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까 지하철에서도 책 읽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번 습관이 자리 잡으니까 지하철에서만큼 집중이 잘 되는 곳은 없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 때의 장점은 사람들이 모두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종이책을 펴서 나 혼자 읽고 있으면 나 혼자 으쓱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겨울서점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 가지는 특유의 허영이 자신을 다독인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핸드폰 게임하고 음악 듣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을 또 이용해서 책을 읽고 있구나. 나 자신만의 특유의 허영이 자라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
겨울 서점님이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동시에 모르는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이 복잡하게 스쳐 지나가는 지하철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독서가임을 자랑할 것인가?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았고 지하철에서 그동안 열심히 책을 읽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보상의 문구랄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모습이 또 저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최고의 독서 환경 1위는 바로 카페입니다. 왜냐면 커피와 책의 조합은 정말 환상이죠. 적당한 백색 소음과 달콤한 커피향, 그리고 잔잔한 음악 소리. 하지만 모든 카페가 이 요건을 다 만족시킬 순 없어요. 자신과 맞는 카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카페를 다니면서 나와 맞는 책 읽기 좋은 카페를 발견하는 것도 재미가 상당합니다. 마지막 6번째, 북튜버의 역할입니다. 겨울 서점님이 말하는 북튜버의 역할은 독서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제입니다. 책을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가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 진입 장벽을 넘을 때까지 계속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고 흥미를 유지시켜주는 것, 그게 북튜버의 역할이라고 겨울 서점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부터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성격이나 생각, 삶이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저도 이렇게 북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어쨌든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만큼 쉽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튜브를 보면서 계속 흥미를 돋구고 책 읽기 좋은 환경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도 한번 길러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독서 습관이 물들 거예요. 인간은 의지보다는 환경 설정이 중요하듯 독서하는 환경에 자신을 자주 노출시켜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탑 북튜버 겨울 서점님의 독서의 기쁨 꼬북 하시고 독서의 기쁨, 유희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거북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꼬북!